나폴레옹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아마 불세출의 전쟁 천재? 뭐 이런 거겠죠. 근데요, 그의 진짜 무서움은 사실 번뜩이는 전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길 판을 완벽하게 짜놓는 그 습관.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딱 나폴레옹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건데요. 승리라는 건 뭐 운 좋게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철저하게 마치 건축물처럼 쌓아올려야 한다는 믿음. 바로 이 생각이 그의 모든 걸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선승구전. 들어보셨나요? 먼저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움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나폴레옹의 진짜 힘이 그냥 싸움을 잘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는 리더십.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그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나폴레옹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선승구전이라는 원칙 하나로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시작은 사실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깊은 열등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르시카 출신의 집은 가난하고 말투는 사투리, 어딜 가나 아웃사이더였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텐데 나폴레옹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나는 중심이 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나는 이 판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되겠어 라고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다들 기피하던 포병 장교의 길을 택해요. 왜? 거긴 혈통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전장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진짜 싸움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승구전 방식이 제대로 빛을 발한 첫 무대가 바로 툴롱 전투였어요. 그는요, 무작정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항구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 바로 그 요충지를 딱 파악해요. 그리고 거기를 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포랑 보급이죠. 그걸 먼저 확보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자기보다 높은 지휘관들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자기 계획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죠. 자, 보세요. 총 한 발 쏘기도 전에 자원, 위치,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이 승리의 3대 조건을 전부 세팅해버린 거예요. 판이 이렇게 짜였는데 전투의 결과는 뭐 사실상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탈리아 원정대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그의 군대는 정말 굶주리고 지쳐서 거의 오합지졸 수준이었어요. 보통 지휘관이라면 야, 우리 힘들지만 좀만 참자 하면서 현실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근데 나폴레옹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는 현실 대신에 미래의 가능성을 팔았어요. 병사들이여, 우리가 승리하면 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강력한 비전을 심어준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사람은 배고프고 힘들 때 논리적인 말보다 희망적인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편 병사들의 마음부터 완벽하게 이겨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건 뭐 선승구전의 그야말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술 싸움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심리전이었죠. 자,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첫째, 일부러 자기 군대의 오른쪽을 약한 것처럼 슬쩍 보여줘요. 둘째, 이걸 본 적의 주력 부대가 옳다구나 하고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공격해 들어오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적의 중심부가 텅 비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강력하게 중앙을 들이치는 겁니다. 결국 적은 자기들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 판 자체를 설계했다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는 판만 짜던 천재도 영원할 순 없었죠.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선승구전의 원칙을 나폴레옹 스스로가 버렸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왜 졌냐고 물으면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가 처음으로 이길 판을 만들지 못한 채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요, 나폴레옹의 승리 공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가 보급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아예 모든 걸 불태워버렸죠. 그가 결정적인 전장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끝도 없는 영토가 그 의미를 없애버렸고요. 속도를 통제하려고 했더니 시간 자체가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늘 전장을 설계하던 천재가 러시아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거대한 전장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워털루. 이건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스템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의 곁에는 예전처럼 유능한 참모들이 없었고 지휘부와의 소통은 계속해서 삐걱거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망설임을 보이고 말죠. 생각해보세요. 선승구전의 리더에게 망설임이란 뭘 의미할까요? 그건 이미 판을 잃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이 엄청난 성공과 처절한 실패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것을 딱 압축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리더의 청사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선승구전, 먼저 이기는 기술이라는 건 딱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싸우기 전에 내 사람들의 마음부터 얻는다. 둘째, 이기는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먼저 싹 다 장악한다. 그리고 셋째, 상대가 스스로 패배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끔 판을 짠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의 기술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고받는 전투는요, 사실상 그냥 승리를 확인하는 도장 찍는 절차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이미 그 전에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결국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무작정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 과연 승리의 조건을 먼저 만들고 계신가요? 이 역사 속의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까?